12조에서 9조니까 대략 20% 30%잖아요. 그때 D램 가격하고 난드 가격 떨어진 게 20에서 30%였어요. 단순해. 발표 자료 그걸 볼 필요 없어. 그냥 국내 단화 가격만 보도 알 수 있어. 안녕하세요. KBN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요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삼성이 2023년도에 적자를 되게 많이 냈다고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또 TSMC랑 비교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삼성이 진짜 위기였는지 아니면은 진짜 TSMC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기였는지 앞으로도 위기일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당연히 이제 삼성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 23년 실적이 1월에 발표가 났는데 이제 좀 3월이라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시장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조금 쉽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삼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삼성이 위기라는데 계속 삼성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편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작년에 이렇게 박살난 이유 저 나름대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에 얼마나 박살났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실적 발표 자료를 다 올려놔요. DS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디바이스 솔루션. 이제 여기가 이제 반도체예요. 요쪽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매출과 영업이익가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공개하진 않아요. 아, 따로 분리해서 공개하는. 매출은 공개하는데 영업이익은 합쳐서 공개하거든요. 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럼 얼마나 위기였는지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2022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뭐 매출이 28조 원, 23조 원, 20조 원, 막 이러고 영업이익이 10조 원, 5조 원, 2,700억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조.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네요. 2분기가 마이너스 4.3조. 3분기가 마이너스 3.75조. 줄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 그리고 계속 영업이익은 줄고 있는데 1년 내내 마이너스였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설 나오는 거지. 1년 내내 마이너스니까. 1년 내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12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2022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였는데 2023년에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어요. 2022년 2분기부터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내려오면서 2023년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2023년 3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 마이너스는 줄고는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였어요. 아무래도 계속 비교되는 게 TSMC거든요. TSMC는 작년에 얼마나 잘 나갔죠? 그래서 TSMC 실적도 제가 살펴봤어요. TSMC 실적은 뭐 2023년 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이완 달러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원이라 그래요. 원이죠. 저도 가서 걔네들도 놀랐는데. 원이죠. 한화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원이었고요. 2분기가 8조 원, 3분기가 9조 원, 4분기가 1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2022년 2분기 영업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 를 기점으로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실제로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추락했거든요. 근데 TSMC는 계속 9조, 8조, 9조, 10조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TSMC는 잘 나가고 삼성은 위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TSMC랑 뭐 격차가 더 벌어진다, 뭐 못 따라간다, 뭐 아니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전의 카드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이렇게 삼성이 적자를 많이 내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2022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안 좋아진 거거든요. 쭉 내려왔죠. 예. 디램 폭락, 난드 폭락. 그렇죠. 디램과 난드가 가격이 박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끌 수 있는 거예요. 디램과 난드 가격이 2022년 2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박살나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여기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주력 상품 박살났다. 네. 얘기할 수 있죠.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네. 예. 이거를 좀 비교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서 다나와 가격하고 다나와의 디램 가격하고 삼성전자 실적을 비교해 보면 돼. 단순하잖아. 그렇죠. 떨어진 비율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걸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어렵게 봐요? 다나와 가격 보면 되지. 그렇죠. 그게 시장가로 딱 보면 나오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고 외국엔 싸게 팔고 그렇구나. 물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겠죠. 얼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변화폭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디램 가격 보면 돼. 다나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2022년 9월에 DDR4 3200이요. 8기가가 네. 3만원대 중후반이었어요. 16기가가 6만원대 중후반이었고요. 네. 우리나라 디램 가격이. 네. 2022년 9월이니까 요게 3분기죠. 그쵸, 3분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익이 10조에서 5조로 바뀌었을 때예요. 5조 때. 그런데 2023년 3월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조일 때잖아요. 그렇죠. 1분기. 그때 가격이 DDR4 3200이요. 2만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16기가가 4만원대 초반이고. 와우. 그러니까 벌써 얼마 날라간 거예요? 한 한 30-40% 날라간 거죠. 날라간 쉽게 거죠. 그냥 네, 생각합시다. 30% 날라갔네요. 그죠? 2023년 3분기 네. 7월 8월에 네. 디램 가격이 DDR4가 3208기가가 1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또 한 20% 날아가는 거. 16기가가 33,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16기가 기준으로 보면 65,000원짜리가 33,000원이 된 거예요. 반이 됐네요. 반 1년 만에. 네, 1년 만에 반 날라갔네. 네. 그리고 3208기가 기준으로 35,000원짜리가 17,000원이 된 거예요. 2022년 3분기 여름 대비 2023년 여름에 반이 날라갔죠. 그렇죠. 1년 만에 반이 50%가 날라갔어요. 50%가 날라갔네. 그게 영업이익 날 수밖에 없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거 어떻게 마이너스 한다고 얘기해? 상식이야. 네. 근데 디램 그렇게 싸게 사놓고 좋아해 놓은 다음에 삼성전자 이익 박살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야. 두 번째 볼까요? 네. 이번엔 난드 가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난드가 2022년 7월, 8월, 9월에 1테라가 12만원, 13만원이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 평균 1테라 가격이요. 네, 네. 2023년 초에 12, 13만원짜리가 9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와, 이때도 막 많이 샀죠? 그죠? 네. 2023년 여름에 이거 저희가 SSD 편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네네네. 여름에 59,000원까지 떨어져요. 맞아요. 와, 대박이었는데. 이때. 그죠? 네. 그때 행복하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3개씩 사고 막 그랬어요. 13만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58,000원, 57,000원, 59,000원까지. 50% 넘겠는데? 70% 가까이 떨어진 거야. 60에서 70%가. 그러니까. 대략 60% 날라갔어요. DS에 삼성전자 DS 매출이 22년 4Q에 네. 20조 원 중에서 메모리 비중이 12조 원이에요. 12조 원이 1분기에 9조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2조 원에서 9조 원이니까 대략 얼마예요? 30% 정도 날라간 30-40% 되는 네, 거죠? 30% 정도. 아까 디램 가격 폭락한 거랑 똑같지. 그러네요. 그죠? 딱 여기 딱 겹치죠. 매칭되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만큼 그대로 떨어졌어요. DS가 파운드리하고 디램 메모리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파운드리 그냥 무시합시다. 네. 일단 무시해요. 디램이 12조 원 매출일 때 영업이익이 0.27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700억. 네. 1분기에 매출이 9조 원인데 마이너스 4.5조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2조 원에서 9조 원이니까 3조가 떨어진 거잖아, 그렇죠. 매출이. 네. 근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떨어진 거야. 와우.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마이너스 1조 원이란 얘기고 네. 얘는 3조 원이 그대로 영업이익이 적용된 거잖아. 딱 그 매칭되네요. 맞잖아. 네. 매출이 3조 원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3조 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3조 원 그대로가 다 영업이익이 그대로 반납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 토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2조에서 9조니까 대략 20% 30%잖아요. 그때 디램 가격하고 난드 가격이 떨어진 게 20에서 30%였어요. 단순해.
발표 자료 그럼 볼 필요 없어. 그냥 국내 단화 가격만 보도 알 수 있어. 램 가격으로 삼성 영업이익 판단 가능하네요. 이렇게 아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그게 디테일하게는 검증을 그쵸. 못하지만 숫자상까지는 안 되지만 경향은 파악할 수 있어요. DDR4 가격, DDR5 가격으로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메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만 보면 이유가 이거구나 아니구나 정도는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화 가격 보시면 돼요. 단화와 디램 가격 보세요. 네, 단화와 디램 가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0%, 40%씩 떨어지는 디램과 낸드 왜 그렇게 폭락됐을까요?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또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 1년 반 지나서 기억을 못 할 뿐이지. 네. 이거 포스트 코로나지 뭐. 아, 코로나 끝났다. 네. 더 이상 안 코로나 사. 끝나니까 안 사잖아. 나가야지. 제가 최근에 놀면 뭐하니 다시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뻥포유 지나고 나서. 네네. 근데 거기서 막 심각하게 막 얘기해. 막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막 나도 잊어버렸어. 벌써요. 순간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필수였던 시절. 네. 근데 포스트 코로나잖아. 네. 그러니까 안 사. 사람들이 PC랑 저거를. 그쵸. 아, 이때 얼마나 박살이 났냐면 네. 이때 노트북이요 거의 40% 이상 박살났어요. 어, PC보다 노트북이 더 박살났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사파이어 레피즈. 아, 서버. 네. 사파이어 레피즈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원래 사파이어 레피즈가 22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그죠? 네. 22년에 나올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인텔에서 연기했죠, 이거. 서버 들어가면 이제 램도 들어가고 난도 들어갈 텐데. 원래 2022년 말에 3분기, 4분기에 사파이어 레피지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서버를 교체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사파이어 레피지가 DDR5잖아. 그쵸. 그러니까 DDR5 서버 메모리를 왕창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텔이 연기했어. 그러면 메모리도 안 사잖아. 아니 어차피 내가 서버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사파이어 레피지가 6개월 연기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서버를 사요? 안 사죠. 밀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즈 날라갔지. 노트북 40% 박살났지. PC 20% 박살났지. 노트북이 40%가 박살났어. 그러면 메모리 40%가 아니잖아. 그렇죠. 메모리 40% 플러스 난드. 난드도 40%가 박살날 거 아니야. 낸드도 나가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가 안 팔리면 삼성은 두 개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쵸. 팔 거 못 파, 두 개 못 파는 거네. IDC 자료가 22년 1Q, 2Q, 3Q, 22년 4Q 박살났죠. 또 매칭 딱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1Q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Q, 3Q, 4Q 계속 떨어지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9% 계속 이랬어요. 23년 내내. 노트북과 PC 매출이. 그러니까 삼성이 버틸 수가 있냐고. 못 버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박살이 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박살이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노트북과 PC를 안 사셔서 월드와이드로 전부 다.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와 난드에서 손해를 보면서 원가 이하의 제품을 팔았고 원가 이하의 제품을 팔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난 거죠. 단순한 거예요.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작년에 안 팔렸잖아. 그쵸. 사람들이 이제 또 안 사더라고요. 메모리가 PC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폰에도 들어가니까. 그쵸, 예. 근데 폰도 성장세가 없어. 그냥 폰은 그냥 감소하진 않았어.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체. 네. 현상 유지 정도. 현상 유지. 네. 그러니까 폰은 현상 유지. PC는 박살. 서버도 박살.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 적자가 안 나오지. 너무 단순한 거지. 네. 그럼 반대로 TSMC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까요? 너무 단순해요, 이것도. 네. TSMC는 낸드랑 메모리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매출을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게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PC 쪽 수요 감소로 메모리와 난드는 박살났다. 그러면 TSMC가 주로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PC 쪽이다 아니다. PC 쪽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PC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죠. 네. PC 쪽 매출이 적은 거죠. 상식적으로만 보면 나와요. 만약에 PC 쪽 매출이 적었으면은 메모리와 같이 안 팔리면
CPU도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CPU. 그럼 CPU도 안 팔리면 TSMC 매출도 줄잖아. 그거 줄어야죠. 근데 TSMC 매출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이 매출이 비중이 크다 적다? 적다. 적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한 게 TSMC의 CPU 매출이 뭐만 있어요? AMD. 인텔은 없어요. 인텔 없죠. 네. 인텔은 자체적으로 찍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TSMC의 전체 비중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네. AMD가 10위권이에요. 별 그렇게 많이 찍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MD가 40%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40% 떨어뜨리니까. 네. 40%라고 해도 TSMC 전체 매출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단순한 거예요. 오히려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모바일 쪽은 현상 유지니까 계속 똑같이 계속 그렇죠. 찍었으니까 영역비용은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분야가 다르니까. 네. TSMC와 삼성의 매출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네네. 파운드리만. 그쵸.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만. 비교해야 되죠. 네. 파운드리만 비교. 메모리 빼고요. 저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파운드리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메모리를 여기다 포함해서 넣어서 비교하면 안 돼. 그쵸. 삼성의 파운드리와 TSMC 매출을 비교해야지. 그렇죠. 네. 삼성이 LSI와 파운드리를 하나의 저걸로 공개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수치가 안 써 있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요? 전체에서 메모리를 빼면 나와요. 아. 그렇게. 메모리 따로 공개하니까. 그쵸. 그러면 전체 공개하고 메모리 공개하면 전체에서 메모리 빼면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LSI와 파운드리 매출을 볼 수 있는데 삼성이 23년 1월에 LSI 파운드리 매출이 4.8조였어요. 네. TSMC가 20조. 우와. 2분기에 삼성이 5.76조. TSMC가 19조. 3분기에 삼성이 5.9조. 네. 6조죠. TSMC가 21.86조. 22조 원. 딱 4배 정도 차이 네. 나는 건데. 그리고 4분기에도 삼성이 5.96조. 6조 원이죠. 네. TSMC가 25조 원이요. 정확하게 4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50%, 12%가 나오는 거야. 4배잖아. 그쵸. 매출만 보아도 알 수 있어.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파운드리도 수익을 못 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 4짜리에서 5짜리 왔다 갔다만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자료를 보시면 메모리 매출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메모리 매출이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네. 파운드리는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항상 꾸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봐도 돼. 아. 근데 여기서도 좀 적자가 좀 났다가 빵원이었다가 적자가 났다가 빵원이었다가 요 수준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아. 네. 물론 디테일하게는 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삼성이 파운드리 LSI 사업에서 크게 이익을 못 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2022년에 뭐 있었죠? 21년, 22년에 뭐 있었죠? 파운드리 쪽에 삼성의 큰 이슈? 그 퀄컴 그건가요? 네, GOS 스타. 예, 네. 예. 그거랑. 그러니까 그때가 요때야. 엔비디아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가 요때야.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요때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1년, 22년 요때 삼성의 파운드리의 가장 큰 이슈, GOS 사태, 퀄컴 칩 문제, 엔비디아 칩 문제, 3000 시리즈, 생산 수율 문제 계속 있었잖아요. 수율 문제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개선됐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안 좋았다. 메모리에서 박살난 영업이익을 보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수익은 못 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좋은 얘기 해야죠. 실적 회복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박살난 게 디램이랑 난드잖아요. 딱 거기가 보이죠, 딱. 그러면은 네. 디램과 난드가 회복되면 돼요. 그렇죠. 단순해요. 근데 그 난드랑 디램 가격이 2023년 3분기부터 어떻게 됐죠? 반전되기 시작했죠. 반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2023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영업이익 적자가 5조 원에서 그 4조 원,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계속 줄어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계속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올해 1월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좀 비싸긴 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올해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확 뛰겠네요. 왜 안 봐도 비티오지. 단순한 거잖아. 올해 1분기는 좀 기대해도 되겠나? 올해는 내년보다 삼성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 좋다. 좋을 수밖에 없다. 작년 4분기 발표가 마이너스 2조 원이었거든요. 올해 1월은 2조 원, 마이너스 2조 원보다 무조건 위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겠죠. 네. 그게 0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2조 원보다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거를 계산을 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가격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단어가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보시면 SSD 가격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올해 EQ 이제 4월, 5월, 6월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메모리 가격이나 난드 가격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EQ에도 무조건 실적은 좋겠죠. 네. 현재 시장 가격이 좋으니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이나 난드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했을 때 네. 현재 가격이 그때 가격의 거의 90%에서 준하는 가격이라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 수율 개선, 네. 원가율 회복을 네, 위한 다양한 절감 노력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적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런 노력이 반영돼서 지금은 원가가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흑자는 당연히 내는 게 맞죠. 그렇죠. 당연히 회복하겠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네, 네. 지금 가격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만 비싼 게 아니잖아. 지금 월드와이드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으니까. 그래서 작년처럼 아까 뉴스 나왔던 삼성전자 어닝 쇼크 뉴스는 올해는 안 나와요. 없어요. 올해는 뭐 아마 사상 최대 반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몰라도 반전 뭐 아니면은 뭐 앞으로 사상 최고의 반등 뭐 이런 네, 기사가 네. 나오겠죠. 네, 뭐 그건 메모리 가격이 이미 그렇게 올해 돼 전망 있으니까. 밝아 뭐 이런 네, 그렇죠. 이런 기사 네, 많이 그런 게 나오게 나오겠네요. 뻔해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HBM이 계속 이익을 좀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산 수율이나 지금 계속 그걸 생산 늘리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HBM이 없어서 못 팔거든. 그러니까 HBM은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계속 이익이 추가되는 그렇죠. 상황이라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HBM 이익은 더 극대화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22년 2Q, 3Q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되는 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이야 그냥. 네,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PC 시장. PC 시장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2022년, 23년에 박살이 났던 게 포스트 코로나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게 팍 튀었으니까 네. 내려왔잖아요. 다시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한 2019년에서 2020년 초 수요까지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인 지표가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보다 PC 시장의 수요는 늘죠. 왜냐하면 작년과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요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하는 게 너무 확실하죠. 몇 년, 4년 주기로 바꾼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죠. 말 잘하셨어요. 네. 제가 주기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정한 주기가 되면 PC를 교체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체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3분기, 4분기 가야 이제 그때 그때 이제 교체 수요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요가 더 늘죠. 거기다 그때 뭐 나와요? 이제 또 인텔 새로운 CPU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그렇죠? 차세대 제품도 나오겠죠. 에로 레이크 나오죠? 루나 레이크 나오죠? 네. AMD도 8000 뭐 나오고 젠5 나오잖아요. RTX도 이제 50 시리즈 뭐 나오고요. 반볼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확실히 흑자 전환은 확실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요. 당연하다고 봐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의 모멘텀이 필요해. 그 모멘텀이 메타가 될 수도 있어. 메타. 그래서 저는 그 뉴스 주목해요. 근데 그게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온 건지 정말로 수준을 주려고 온 건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삼성하고 전략적 협업으로 메타칩을 삼성에서 생산한 거려고 한 거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고객이 필요해 삼성에서. 그래서 삼성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하려고 하나요?